산소를 매우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 화합물을 이용한 쥐실험에서 모든 쥐가 살아남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실험 장면인데요. 제가 보기 쉽게 아가미로 들어온 물이 이 라멜라 판들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감독이 10대 때 어느 심해 잠수부 강연에 참석했다가 킬스트라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논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모든 척추 동물들은 약 3억 5천만 년 전에 물고기에서 진화한 것으로 믿어진다. 육상 포유류 중 하나인 생쥐는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용존산소만 물속에 있다면 그들의 먼 조상인 어류와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동안 수생호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심연. 미군의 핵 잠수함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미 해군은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민간업체 딥코어와 함께 수색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인물들 간의 갈등은 뒤로하고 작전 중 예상 못한 태풍으로 딥코어가 심해로 가라앉고 이어서 바닷속 정체불명 존재와 만나게 되며 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아쉽게도 흥행에는 크게 성공 못한 영화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아직 미완성인 원자력 발전소를 빌려서 이곳을 수족관으로 임시 개조한 뒤에 그곳에서 거의 대부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까지 받았고요. 캐머런 감독의 심해 탐사용 잠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 영상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처럼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를 검색해보면 영화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와 함께 영상미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감독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과학을 영화에 녹여내려고 애쓰는 감독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연을 찍기 위해 미국 듀크 대학교의 의대 교수였던 요하네스 킬스트라를 만났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독이 10대 때 어느 심해 잠수부 강연에 참석했다가 킬스트라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단편소설 심연을 완성했다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87년 영화 심연을 찍기 몇 년 전에 킬스트라에게 산소 마스크 대신 액화산소를 이용한 호흡 장면이 필요하니까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장면이 영화 심연 속 생쥐의 액체 호흡 장면으로 이 장면은 연출이 아닌 실제 쥐를 가지고 촬영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연출이다, 아니다 한때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감독은 이 장면을 위해서 총 6마리의 쥐를 이용했고 쥐들은 모두 살았고 실제 장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킬스트라는 신장병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인데요. 사람의 한쪽 폐엽을 물속에 놓고 다른 폐엽으로 숨을 쉬면서 그 사이에 혈액 속의 노폐물을 물로 내보내서 물질 교환을 한다는 아이디어로 신장병 치료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개를 테스트에 이용하는 등 진지하게 연구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요. 계속 실패하자 원인을 사람이 물속에서 호흡하지 못하는 것은 물속의 압력이 세고 산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는 산소가 풍부해서 대기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들이마신 공기에 포함된 산소 중 약 25% 정도를 사용합니다. 반면 자연 상태의 물은 일반 공기보다 평균 30분의 1 정도의 산소만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성층권 높이로 인공위성보다는 낮지만 비행기의 경로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에서 아무 장치 없이 숨쉰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고민하던 킬스트라는 식염수에 고압으로 산소를 많이 녹여 넣으면 이론적으로 물속에서도 호흡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곧바로 쥐를 이용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혈액과 비슷한 염도의 식용수를 만들어서 이곳에 고농도의 산소를 녹여놓고 쥐를 수면 아래에 있게 둡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실험에 사용된 쥐는 모두 66마리로 모든 쥐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모두 익사했는데요. 그중 몇 마리는 반나절 이상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본 후에 연구에서 희망을 본 건지 본업 대신 본격적으로 수중호흡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소를 압축하면 혈액 내의 질소가 기포를 생성하면서 잠수병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참고로 어류의 경우 끊임없이 헤엄치면서 아가미로 들어온 물속에 용존산소와 혈액 속의 물질을 교환하는 역류 교환을 통해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즉 아가미 속에는 혈관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아가미 활과 또 이것과 연결된 아가미 섬유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이 섬유들 사이에 모세혈관으로 가득 찬 라멜라판들이 겹겹이 충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가미로 들어온 물이 이 라멜라판들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혈액은 물에서 산소를 빼앗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 교환을 하며 호흡하게 됩니다. 반대로 폐로 호흡하는 포유류의 경우 숨을 쉬면 공기가 후두와 기관지를 지나서 폐포까지 가게 되고 이곳의 모세혈관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폐동맥은 저산소 혈액을 폐포로 운반하고 이곳의 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을 한 뒤에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고산소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무튼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6년 릴랜드 크락과 프랭크 골란이라는 사람이 플루카본이라는 물질을 찾아내는데요. 이 중에 탄소가 10개고 플루오린이 결합한 포플로르데카린이라는 화합물은 산소를 매우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 화합물을 이용한 쥐실험에서 뭐든지가 살아남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닙이라는 살아있는 개를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험을 마친 개가 아무런 후유증 없이 생존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실험 장면인데요. 원본을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원본을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다가 아주 빠르게 재생되는 짧은 동영상 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 쉽게 속도 조절을 해놓은 영상입니다. 이 플루카본을 폐에 채워 넣어서 호흡하는 방식은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람에게 액체 호흡이 필요한 때는 바다나 강 같은 곳에서인데요. 현실적으로 강이나 바다에 산소를 다량으로 녹여 넣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위의 실험과 같이 별도의 플루카본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도 혈액 속 이산화탄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물 한 모금만 폐로 넘어가도 기침하면서 매우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폐 속에 이 용액으로 채워 넣는다? 저는 솔직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맨정신으로는 해보고 싶지가 않네요. 자, 이 이야기가 실제냐고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 이야기며 연구 내용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플루카본 용액은 FDA 승인을 받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고요. 일본 녹십자에서 플로솔DA라는 치료용 인공혈액에 사용하고 있지만 혈압을 상승시킨다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1990년 이후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진다면 폐 속에 이 액체를 채워놓고 참을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